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해드릴 방송은 펜으로 이제 요즘에 학습을 시키는 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펜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시니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시죠? 오늘 해드릴 것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잠을 자다가 새벽 한 3시쯤에 이렇게 눈을 뜨니까 우리 팟빵에 어떤 댓글에 올려주신 분의 글을 제가 봤어요. 한번 읽어드리고 이거에 대한 상담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경매 쪽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망설여지는 게 최근 부동산 업계가 침체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고 10년 내에 뒤집어질 것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이런 상황이 경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선생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 상담은 사실은 제가 좀 자주 받습니다.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보시죠. 우선은 저의 어떤 경매 역사를 한번 볼까요? 경매 투자 역사. 경매 투자의 역사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98년에 경매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가 2014년이죠. 예. 날은 16년이 지났고요. 이때가 아시겠지만은 IMF 때죠. IMF 때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한 몇 년입니까?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때 IMF 5년, 그 다음에 6년, 11년이 이 우리나라 한국 역사상에 보기 드문 부동산의 침체기 아닙니까? 그죠? 부동산 침체기입니다. 이 침체기 동안에 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뭘로 벌었을까요? 예, 경매를 통해서 벌었습니다. 이 침체기 동안에요. 잠깐만요. 펜 좀 두께 좀 조절하고. 예. 예. 이 침체기 동안에 이제 돈을 벌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 침체기를 지나면서도요. 단 한 번도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을 해서 망하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이 재화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잘 보십시오. 98년에 IMF가 올 때요.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똑똑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IMF가 오는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바로 IMF를 맞았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칼럼도 쓰죠. 한국에는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가 없다. 항상 이게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전쟁이 나지 않을 때는 누구나 용맹하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북한하고 이렇게 포격전 하면서 나타났지만 연평도에 배치한 포 6문 중에 4문이 고장나 있었다. 국방 예산이 수조가 되는데, 그런데도 대포가, 최전방의 대포가 엉망이 되고 그러죠. 그런데도 이렇게 국군의 날 행사 보면 엄청나게 어떤 투기가 엄청난 것처럼, 그리고 또 위에 장군들은 모이면은 호기롭게 초전 박살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뻥을 좀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그랬어요. 경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IMF를 맞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맞아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시기가 지나면은 부동산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부동산의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또 이 시기가 지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하면 그걸 또 언론에서는 갖다가 실어줍니다. 이런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요즘에는 주식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 얘기 저 얘기 예측을 듣는 일은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죠. 그렇죠? 즉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그래요. 주식도 그렇지만 어디도 그렇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나요? 미래를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2008년에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폭락이 온다. 그렇죠? 대폭락이 온다라고 우겼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요? 무슨 대폭락이라는 이 대라는 표현이 대폭락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6년씩 흐르면서 설설 떨어지다가 멈추고 어떤 데는 또 오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폭락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어떻습니까? 그렇나요? 아니죠? 예, 대폭락이라는 얘기는 없었던 얘기였죠? 예, 없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사서 오르는 상가도 되게 많습니다. 이 시기에도 역시 토지 가격은 오른 지역이 훨씬 많고요. 그렇죠? 정말 희한하다, 이거. 희한하다. 그러나 이게 더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IMF가 전체적으로 대폭락이 됐었지만 IMF 때 전부 거지만 양산됐나요? 오히려 뭐가 생겼습니까? 신흥부자가 생겼다, 이게. 신흥부자가. 맞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흙탕물을 한번 일으키면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가 안정되면 여러분들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부자 될 기회라는 것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경제적인 격변이 필요하죠. 경제 격변 시기에 부자가 탄생합니다. 경제 격변 시기 또는 예를 들면 6.25 때처럼 큰 어떤 전쟁이 나거나 하면 그러니까 정주영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재벌이 됐지 정말 평탄한 시기 같았으면 어떻게 강원도 깡촌에서 올라와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위기가 곧 뭐다? 기회다라는 생각은 수도 없는 역사가 입증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겁을 먹죠. 겁을 이빠이 먹죠. 겁을. 겁먹는 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겁먹는 걸 어디서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나 먹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도 드물죠. 요런 게 어떤 태생적인 한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이제 많아졌지만 요약을 하자면요. 16년 동안의 경매 투자 시기 중에 11년이 보기 드문 침체기였다, 이게. 보기 드문 경제 침체기였지만 저는 꾸준히 경매를 했고요. 꾸준히. 그렇죠. 꾸준히 경매를 해서 오늘날의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문시하는 거. 저는 첫 번째가 우선 전문가라고 나오는 거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있죠. 미래 예측. 이거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혹여 10마디 하면 한마디는 맞을 수 있겠죠? 10마디 했으면 한두 마디는 맞을 수 있어요. 혹여 그렇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말은 믿지 말라.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죠.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게 2008년에 대폭락을 내세웠던 사람의 논리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위를 쳤다. 그러나 최근에 그 통계청이 예를 들어보면 인구는 증가했죠. 요즘은 다시 2020년으로 이렇게 또 밀려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인구가 감소한다 할 때도 한참 때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인구가 감소한다는데요. 감소한다는데요. 어쩌란 말이죠. 그러면 대학교에서 지금 수능 인구가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학교에서도 걱정하겠네요. 큰 대학도요. 그죠? 작은 지방 대학은 걱정을 하겠지만은 큰 서울에 있는 대학, 유명 대학은 걱정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구가 감소하든 경기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을 영역으로 도망가면 되겠네요. 거기 어딥니까? 경매 고수가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앉아서 위기를 맞을 생각을 하지 말고 또는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능사를 삼지 말고 그 시간 동안 빨리 고수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어떤 미래 예측으로는 절대 예측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 이거를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투자를 안 하면 돈이 안 벌린다. 맞죠? 투자를 하면 돈이
돈이 생긴다. 돈의 규모가 클지 작을지는 몰라도 돈은 생긴다. 맞죠? 예. 그러니까 미래에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투자 환경이 악화될 걸 겁나서 투자를 안 하면 어차피 0이에요. 어차피 돈이 안 벌리는 거지만 일단은 투자를 하면 돈을 얼마 버니까 경기가 악화되거나 침체기가 될 때까지는 돈 벌 수 있겠네요. 그죠? 침체기 오기 전까지는. 그럼 벌면 되죠. 그건 너무 간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통닭집을 합니다. 통닭집을 할 때 닭집을 하거나 또는 뭡니까? 김밥 천국을 한다. 또는 뭐 어떤 사업을 한다. 또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장사를 한다. 커피 장사도 똑같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할 때 앞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돈 벌릴 걸 계획하고 사나요? 아니면은 한 뭐 자기가 온전한 투자금 회수하고 몇 년 동안 돈 좀 벌면 만족해서 투자를 하나요? 이게 맞죠? 예. 이걸로 이렇게 뭐 죽을 때까지 돈을 벌리지 않으면 내가 김밥 천국을 오늘 여는데 내가 오늘 파리바게트를 여는데 이 사업이 영원히 갈 것이다. 영원히 빵을 잘 팔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파리바게트를 하고 나이트클럽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망하지만 않는다면 망하기 직전까지 또는 문을 닫기 직전까지 여기가 사업 초기면 그죠? 사업 초기면 여기가 문을 닫기 전 여기가 개업이죠. 개업에서 폐업할 때까지만 여기에서 투자 대비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의 스마트폰이 영원히 내가 이 지구를 계속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나요? 그럴까요? 아니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돈을 뽑을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때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도 내고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적응이 떨어져서 망하게 되거나 사업 수지가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모은 이 돈으로 또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죠, 경제. 맞죠? 맞습니다. 요즘에 그 삼성에서 수년 전부터 이제 통신, 스마트폰은 안 된다. 이거는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삼성은 바이오로 가자. 바이오 생명 분야로 가자. 생명 분야. 요거가 벌써요. 제가 알기로도 4년에서 5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죠. 악화. 실제로 이런 형태로 갈 거고 그거를 누가 가장 잘합니까? 예, 삼성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그러면 삼성이 스마트폰이 악화될 거를 고려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 될까요? 해야죠. 여기서 생기는 돈이 또 엄청나게 있으니까. 또 돈만 있나요? 여기서 생기는 돈만 있나요? 플러스 뭐가 있죠? 경험이 생긴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도 벌지만 또 뭐가 생깁니까? 경험도 생긴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그 단계에 올라가면 또다시 새로운 사업처가 생긴다.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응용이 된다. 요거 맞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런 게 또 하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가장 손쉽게 생각할 게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0이다. 이게 무. 그러나 투자하면 유. 돈이 생기죠. 돈이 생깁니다. 돈이.
단돈 얼마라도 생깁니다. 적어도 붕어빵 사 먹을 정도 돈은 더 생기죠. 이게 생깁니다. 본인한테도 이익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책임지지 않는 미래 예측. 이거를 믿고 투자를 안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 말은 믿을 수 없고 그러니 투자를 해서 단돈 얼마라도 챙기시겠어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건 선택은.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안 하면 0인데 하면 플러스다. 그러면 하면 해서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그건 노력하셔야죠. 공부해야죠. 노력하고 공부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선택하시면 되죠. 걱정할 시간에 노력을 하시다.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힘내시고, 제가 원래 이제 사실은 오늘 조금 이리저리 바빠가지고, 이 말씀 못하고 이렇게 갈 뻔하다가, 그냥 시간 내서 제가 약속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0. 하면 단돈 얼마라도 붕어빵이라도 먹을 돈이 생겨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안정성도 생겨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현대나 삼성이 계속 잘 되는 경기만 탔나요? 어려운 대로 또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노력이죠, 노력. 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지금처럼 저한테 질문을 남기듯이 나중에 상담할 수 있는 코너를 제가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담할 수 있게끔. 상담. 그래서 사실은 투자에는요, 인맥이 중요합니다. 나홀로 투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술이 지금 없으면, 기술 없는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마치 팬티만 걸치죠. 타잔처럼 팬티만 걸치고 정글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인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 인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도 방송에 글을 남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인맥을 잡는 게 이것저것 기술이 없는 사람들, 기술이 좀 딸린 사람들이 생존 방식이 인맥 아닌가요? 실제로? 요런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제가 부자 마인드 책에다가 제대로 된 컨설팅 업체를 선별하는 법이라는 글을 몇 마디 썼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컨설팅 하려고 꼬신다고 저런데. 경매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옆에서 늘상 이렇게 힘이 없을 때 그때 상담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 사람이 좀 경매에 있어서 고수였으면 좋겠고, 나에게 좀 더 한 번이라도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을 저는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저는 또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을 전공해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갈증을 압니다. 갈증. 여러분들의 갈증을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인맥 확보에 힘을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안 하면 0, 하면 붕어빵이라도 사 먹는다. 요거 잊지 마세요. 안 하면 0이에요. 만약에 정말 안 해서 미래가 두려워서 안 움직일 것 같으면은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직업을 얻으며, 그죠? 뭐하러 직업을 얻죠?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이렇게 돈 벌려고 아웅다웅 하다 삽니까? 그냥 대충 살다 죽지.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부유하고, 사는 동안에 사람답게, 사는 동안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또 없는 사람들 도와도 좀 봐보고. 아니, 돈이 없는데 돕기는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00명이 지을 복을요, 대기업의 재벌들은 한 달에도 지어버립니다. 돈이 많거든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가볍게 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종의 그런 거죠.
돈이 짜잘짜잘하게 모여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돈이 큰 사람이 짓는 복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복도 좀 지십시오. 제발. 그죠? 대부분 부자가 아니거나 아는 사람들이 복을 짓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입만 보죠. 자기 입에 뭐 들어갈까 이것만 쳐다보거든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꼭 부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미래의 불안을 느낄 시간에 뭘 하시라고요? 미래의 불안을 느낄 시간에 자기 노력을 하시고 개척을 하십시오. 제가 힘을 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저하고 연이 좀 닿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짧게 강의를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렇게 판서 형태로 하니까 저도 상당히 여러분에게 한결 더 다가서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메일이나 이런 팟빵 같은 데 올려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